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대단원을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시간에서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했어요.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2번 문제를 형성평가로 풀어오기로 했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답변을 잘 봤습니다. 먼저 문제는 갯벌과 논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또 그 까닭을 쓰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이 한 80%의 학생이 갯벌이라고 답을 해주었고 20% 정도의 학생이 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네, 갯벌과 논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갯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힌트를 준 내용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갯벌은 바닷물에 사는 생물과 그리고 육지에 사는 생물이 동시에 거쳐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논은 주로 벼를 키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갯벌은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갯지렁이나 조개류, 그리고 새우, 게, 낙지 같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해조류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갯벌에서는 65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속했어요. 반면에 논은 주로 벼가 살고 있고 그리고 거머리, 지렁이 이런 종류의 동물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논보다는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유까지 잘 써주었어요.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이 언제 생물 다양성이 높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복습을 해주려고 정리를 하던 중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 답변 중에서 완벽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해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형성평가 1번이 오늘 수업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문장으로 쓰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복습을 해준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하고 1번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그리고 2번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생김새와 특성이 다양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까지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중요한 내용을 잘 찝어주었고 그리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중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두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 중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즉, 환경이 다양할수록 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산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왜 환경이 더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교과서 100쪽의 2, 환경과 생물 다양성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 단원에서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생물의 변이가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예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한 게 왜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변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요 키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우리, 오른쪽이 나라예요. 우리와 나라는 친형제로 사이가 좋아요. 둘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비슷해 보이는 침팬지를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애니메이션에서 학생이 동물원의 침팬지를 관찰했는데요. 학생 눈에는 둘이 똑같이 보였는데 수의사 선생님의 눈에는 우리, 나리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침팬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저마다 생김새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다 생김새와 특징이 다 다르죠. 그리고 교과서의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위에 바지락 껍데기의 무늬도 서로 조금씩 다르고 같은 바지락일지라도 무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얼룩말도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줄무늬의 색과 간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 중에서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스의 꽃잎 색도 여러 가지로 자세히 관찰하면 다릅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자세히 관찰하면 저마다 생김새나 특징이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였죠. 변이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 변이의 예도 벌써 5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침팬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바지락, 얼룩말, 코스모스 이런 생물에서 변이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시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생물인데 이러한 변이는 왜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101쪽에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해보기를 같이 해보면서 생물의 변이는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기에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 세 종류의 여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북극여우, 그리고 붉은 여우, 그리고 사막여우까지 세 종류의 여우가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생김새의 특징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생김새의 특징을 한번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북극여우는 어떤가요? 북극여우는 먼저 위에부터 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귀가 새 여우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털색은 어떤가요? 네, 털색은 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새 여우 중에서 북극여우가 몸집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여우를 한번 볼까요? 붉은 여우는 몸집이 북극여우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사막여우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털색이 어떤가요? 네, 털색은 붉은색입니다. 아까 북극여우는 흰색이었죠? 그리고 넘어가서 사막여우도 볼게요. 사막여우는 일단 특징적인 게 귀의 크기가 어떤가요? 네, 귀의 크기가 세 종류의 여우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 반면에 몸집은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털색이 어떤가요? 네, 털색이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사막여우가 사는 사막의 모래색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여우의 생김새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사는 곳의 특징은 어떨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북극여우가 사는 곳은 어떤가요? 기후가? 네, 일단은 북극여우가 사는 북극은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붉은 여우는 어디에 사냐면 풀이 자라고 따뜻한 지역에 붉은 여우들이 살아요. 그리고 사막 여우는 사막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은 모래가 많고 덥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세 종류의 여우의 생김새와 그리고 그 여우들이 사는 환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이 세 종류의 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까닭을 환경과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 처음에 설명을 해보기가 어려울 텐데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 여우의 생김새와 그리고 정리한 사는 곳의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각 여우의 특징과 사는 곳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네,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북극여우부터 보면 북극여우는 사는 곳이 춥고 눈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김새의 특징은 귀가 작고 몸집이 크고 그리고 털색이 흰 거였죠.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북극여우의 귀가 작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여우가 사는 곳은 춥기 때문에 이 추운 곳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의 크기가 작으면 추운 곳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귀에서 방출되는 열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여우 한번 볼까요? 사막여우는 아까 더운 곳에서 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커요. 그래서 방출되는 열의 양을 더 많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여우가 왜 귀가 작은지, 사막여우는 왜 귀가 큰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몸집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추운 곳에 적응한 결과인데요. 몸집이 클수록 부피 대비 표면적이 커집니다. 이 말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은 부피일 때 외부의 면적이 작은 편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추위에 적응한 결과인데요.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으면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체온을 잘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피 대비 표면적을 크게 해서 외부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한 겁니다. 네, 또 털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극여우는 겨울에 흰 털로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털이 휘었는데요. 이는 주변에 항상 눈이 있으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사막여우는 모래색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사막에 사는 외부의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한 거예요. 붉은 여우를 한번 볼게요. 붉은 여우는 풀이 자라고 따뜻한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에 비해서 분포하는 지역이 넓은데요. 그래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몸집이나 털색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여우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사는 곳에 적응을 하여 생김새가 다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즉,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였던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변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환경이 다양하면 그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생물들이 많이 살아남고 그 생물들이 자신의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른 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이랑 멸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가 많이 나타나는 생물 종일수록 멸종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더 잘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물일수록 멸종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변이가 다양하면 그만큼 특성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을 때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생물의 변이랑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징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변이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네, 같은 종류의 생물일지라도 환경이 다양하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이를 가진 생물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이 더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를 해놓길 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우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사례를 찾아보자. 네,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두 종류의 곰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흰 곰이 북극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곰이 회색곰입니다. 두 곰은 사는 지역에 차이가 있어요. 먼저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그리고 회색곰은 로키 산맥에 삽니다. 이렇게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가요? 네, 생김새와 특징이 아주 달라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처럼 북극에서는 북극에 더 잘 살 수 있는 변이를 가진 곰이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 그리고 로키 산맥에서는 그 지역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곰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서 이렇게 두 종류의 곰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예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남극에서는 황제 펭귄과 남아메리카에 사는 마젤란 펭귄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정리를 해봤고, 한 장 넘겨서 102쪽과 103쪽을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선생님과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102쪽과 103쪽을 보면 지구의 다양한 생태계에 사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 각 생태계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 결과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다 생태계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이번 시간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선생님이 올려준 형성평가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방법을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